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시정뉴스입니다. 손과 발, 구강에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 환자가 요즘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아에게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시설이 오래돼 불편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가 용인 자연휴양림 내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시가 청년 취업 강좌와 재취업 교육으로 일자리 찾기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지난주 포운문화제와 용인예술제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낡은 주택을 편리하고 깨끗하게 수리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가 지난해보다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희망의 집수리 공사가 한창인 원산면 미평리 현장. 도배, 목공, 전기 설비 등 건설 관련 기능자들과 함께 김학규 시장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대상자들은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주 새집된 것 같아요. 그냥 밤낮 천장이 새고 그러다가 아이고 세상에 뭐라고 기쁜 걸 말을 다 할 수 없네요. 지난해 40여 가구에 실시했던 희망의 집수리 사업. 올해에는 54가구로 대상을 확대해 도배와 장판을 갈고 주방과 보일러, 전기시설도 편리하게 수리합니다. 작업에 나선 이들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기능인들로 이들은 이번 기회로 일자리도 얻고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직자로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실직자들을 여하튼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없는 사람들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돌봐주니까 참 하여튼 우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 여러모로 하여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시정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와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가 용인 자연휴양림 내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목재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숲속 체험도 해볼 수 있는 목재 문화체험장, 어떤 모습일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시가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에 위치한 용인 자연휴양림 내 2만 평 부지에 목재문화전시장, 체험주택, 숲유치원, 모험 놀이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합니다.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모험 놀이시설은 숲속에 목재 구조물과 밧줄을 설치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로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각각의 코스가 만들어집니다. 또 전시를 통해 목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목공예, 한지공예 등을 해볼 수 있는 목재 문화 전시장과 세계 각국 목조주택의 특징을 살린 체험주택도 짓습니다. 이와 함께 용인 자연휴양림의 땅과 물, 나무 등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활용한 놀이공간, 숲유치원이 창의력 넘치는 시설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으로 국산 목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수준 높은 산림 휴양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렵죠. 용인 일자리센터에서는 청년 취업 강좌와 재취업 지원 교육을 실시해 취업에 자신감을 드립니다. 시가 청년과 실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제2기 용인 청년 뉴딜 강좌와 재취업 지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용인 청년 뉴딜 강좌는 취업 전문 컨설턴트가 1대1로 밀착해 취업 알선, 면접 동행,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교육 참여자 중 75%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또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의 직장 경력이 있는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교육에서는 성공적인 면접 전략을 전하고 직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 뉴딜 강좌와 재취업 지원 교육은 모두 무료이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입사 추천서를 발급해 줄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달 5월답게 문화예술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포운문화제와 용인예술제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고려 말기 충신이자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포운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는 포운문화제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포운 정몽주 묘역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21일에는 정몽주 선생의 묘를 이장하는 모습을 재현한 천장 행렬을 비롯해 추모 제례와 기념식 등이 눈길을 끌었고
문화제 기간 중에는 국악, 한국무용, 가곡, 한시 등 각종 경연대회와 공연, 전통문화 체험 등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음악과 국악, 클래식, 미술, 사진 등 용인의 각 분야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9회 용인예술제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동백 호수공원을 달궜습니다. 예술로 행복한 용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예술제에서는 첫날 청소년 예술단과 여성 합창단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 대화합의 밤에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고 문인화와 서예, 초상화 등 다양한 미술 기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아트 체험 페스티벌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어져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충족시켰습니다. 축제의 달 5월을 달구는 문화축제가 시민들에게 신선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우리시에서 있었습니다. 기흥구 삼성 노블카운티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김학규 시장을 비롯해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자치단체장과 교육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동안 사람 중심 교육복지를 위해 민관, 산, 학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온 우리시는 이번 총회 주관을 통해 국내 평생학습도시의 허브로 위상을 굳혔습니다. 제30회 스승의 날을 맞아 김학규 시장은 휴일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림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일 교사로 체험했습니다. 김학규 시장은 또 휴일인 스승의 날에도 근무 중인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수지구 보건소는 아토피나 천식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 건강 강좌를 20일 열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송상욱 교수와 보건영양 전문 강사인 김경숙 대표가 아토피 천식 예방 및 관리와 아토피 피부염 대처 식사요법 등을 강의했습니다. 지난주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문화예술원에서 있었습니다. 총 18개 동아리가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낸 이번 대회에서 상하동 까리시맘 팀이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동아리에는 경기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출전권이 부여됩니다. 우리 고장 용인의 명소, 인물, 기업체 등 용인의 이모저모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행복한 용인 탐방 코너입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장애인들이 저마다 능력을 찾아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시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0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하루에 300여 명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선 장애 유형별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미술과 음악을 이용한 심리치료, 특수교육과 함께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매개 치료도 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 마사지 교육은 서로의 발을 마사지해주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눔과 동시에 직업 적응 훈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기분 좋아요. 왜요? 엄마 아빠 해줄 수 있으니까요.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손재주를 가진 여성 장애인들에게 호응이 좋은 POP 교육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자원봉사나 취업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는데요. 마침 정보화 교육실에서는 일러스트 배우기가 한창입니다. 모두들 수업에 집중하며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죠. 장애인들하고 같이 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요. 제가 못하는 부분 같이 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이 그분들 맞춰서 또 천천히 수업을 진행하니까 저도 이해도 더 빠르고 그리고 제가 또 배우면서 남들을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오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치료나 배움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컴퓨터도 즐기고 담소도 나누며 휴식을 갖습니다. 또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체력 단련실에서는 어르신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탁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이 모든 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둘이 하나 걷기 대회도 열렸는데요. 1,8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풍성한 화합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으로 앞선 서비스 또 감동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야, 이곳에 와보니까요. 저도 오늘 하루 동안 따뜻한 기운을 마음껏 받고 가는데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용인시의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릴 예정일까요? 시민 여러분을 위한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똑똑 정보 만나보시죠. 청소년들의 축제 레인보우 브릿지가 오는 28일 관곡 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3대3 길거리 농구, 세계 악기 체험, 가족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니까요. 가족과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흥도서관에서는 직장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북세미나를 개최합니다. 6월 1일에는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의 저자 신동화 SBS PD가 3대를 살리는 식탁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신청은 기흥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경제총조사를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합니다. 직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가 그 대상이고 방문, 면접, 인터넷 조사를 병행해 실시합니다. 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가 오는 6월을 제안 강조의 달로 정하고 시민과 공무원들의 참신하고 실용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6월 15일까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 발굴을 주제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여름 날씨라 할 정도로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